뭐 뻑뻑해요, 건조해요, 이물감 있어요, 충혈돼요, 잘 안 보여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일단 기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나갈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짧게 할 수 있어요. 뭐 한 5분 내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빠른 효과, 염증 완화 효과가 있고. 안녕하세요. 안과박원장 박성재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구건조증이 심한데 IPL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고 효과가 덜한 사람이 있고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IPL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보미안 글랜드 디스펑션이라고 해서 그냥 MGD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는 MGD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제 마이봄성 이상인데 눈꺼풀 안쪽에 줄져 있는 기름 생산 공장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눈물이 한 세 층 크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바깥층에 형성이 돼서 기름층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증발되지 말고 잘 퍼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MGD라는 게 뭐냐면 마이봄샘의 입구가 이제 막히거나 기름의 질이 나빠져가지고 눈물의 지질층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눈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마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각막이나 결막에 상피가 노출되고 하니까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을 이렇게 뒤집어 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기름샘이 그냥 맨눈으로 보이진 않고요.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특수 적외선 촬영을 하게 되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 하나하나로 보면 이게 바깥쪽이고 이게 안쪽 이게 눈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마이봄샘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포도송이 같이 쫙 있잖아요. 각자가 이제 마이봄이라고 하는 지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근육들도 역할을 해요. 살짝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깜빡일 때마다 조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이게 각막이 있고 그 표면에 눈물만 이게 다 눈물이에요. 이게 넓어서 이게 뭐 굉장한 뭐가 아니고 눈물 굉장히 얇은 뭐 몇십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눈물이거든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지질층, 여기가 이제 수성층, 여기가 이제 점액층, 여기가 이제 각막 이러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했겠지만 이제 눈을 깜빡했을 때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눈물 이게 여러 가지 지질 성분, 마이봄이라고 지질 성분을 해서 제일 바깥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지질층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물막이 깨지게 되면 이게 노출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거든요. 각막의 상피라든지 그 결막의 상피 같은 것들이. 근데 이게 지질층만을 나타낸 거예요. 눈물 중에서도. 복잡하죠. 되게 복잡해요. 이게 사실 이런 지질층의 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우리 지질 성분들을 보충해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최근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세포 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질 성분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 있는 우리가 또 LDL 뭐 콜레스테롤 에스터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세포나 이제 혈액 속에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인지질, 포스포리피드라든지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리아실글라이콜이라고 중성 지방 이런 것들은 다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혈액 속에도 있고 세포 속에도 있고 지방 세포에도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되게 적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이쪽에 왁시 에스테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그 지방산이 있고 알코올 성분이 붙어 있는 또 굉장히 긴 지방도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길게 있어요. 그보다 더 긴 것들. 여기서 OAHFA라고 해서 오메가 하이드록시 패티 엑시드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긴 성분들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구성들, 지질 성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서만 만들어지냐? 오로지 마이봄샘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약회사에서 MGD라고 하는 마이봄샘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보겠다 그래서 안약이나 이런 걸 만들어준다면은 합성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모든 성분들을 합성해주는 지질 보충 안약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성분들을 다 나타낸 것들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핵심 병태 생리를 보면 입구가 일단은 막혀요. 마이봄샘의 지질은 굉장히 온도가 중요해요.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노출돼 있으니까 이 눈꺼풀의 온도는 한 34도에서 36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도 내에서만 지질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굳어져 버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물처럼 흐느적거려요. 그러니까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뭐 감염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거기가 잘 막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상은 이렇게 올리브같이 맑은 기름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빡빡하게 막 치약같이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녹는 점이 상승하면 안 나오게 돼요. 녹는 점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안 녹는다는 얘기. 세균이나 염증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균에 대한 리파제라고 해서 이게 지방 분해하는 효소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세균도 증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지방산들이 굉장히 긴 지방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막 짧아지고 막 이러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성 염증이 더 심해져. 결국은 입구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위축돼 버리게 되면 이제 아예 안 돼. 그리고 그러면은 진짜 회복이 안 돼. 평생.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오늘 뭐 노화죠. 제일 많은 게 노화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뭐 장시간 뭐 스마트폰 모니터 하는데 그리고 깜빡 횟수가 증가되는. 이게 왜냐하면 눈 깜빡깜빡할 때마다 정상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분비가 돼줘야 되거든요. 어떤 근육이랑 눈꺼풀하고 조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염증 자체. 이게 주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술 마시면은 코가 빨개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질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드름처럼 혈관이 확장되고 만성 염증이 오거든요. 또 콘택트 렌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압박이 되거나 이러면서 또 감염도 잘 되고, 약물도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이게 로아크탄이라고 상품명인데 이거 있으면 기름을 아예 말려버려요. 건조증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여드름 심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먹는 약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 너무 심한 건조증을 유발하면은 정말 좀 쉬어야 돼요. 이게 너무 장시간 먹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콜린성 약품, 항히스타민제도 그렇고 안드로겐이 감소하면 기능이 약화되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또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진단은 우리가 현미경 같은 거 보면서 눈꺼풀이 이게 경계면이 좀 안정되고 그냥 울퉁불퉁하거나 지저분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입구가 막혀 있는지도 봐야 돼요. 캐핑이라고 나중에 사진도 보여줄 텐데 또 혈관들이 막 눈꺼풀 주변에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혈관들을 없애기 위해서 IPL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혈관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 모드도 있고 그 다음에 MGD 모드도 있고 그때마다 파장이 좀 달라요. 빛의 파장이. 그래서 또 혈관 모드는 너치 필터라고 해서 중간에 한 600에서 800을 좀 빼고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빛이.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멜라닌 색소에서 흡수되는 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화상을 좀 덜 입고. 그러면서 또 마이크로 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이 나가기 때문에 MGD의 효과도 나타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좀 많이 좀 사용을 하거든요. 환자분 눈의 상태나 뭐 피부의 상태, 그 다음에 어떤 앓고 있는 질환 상태, 뭐 이런 것들 보고서 저희가 눈의 상태 보고 정하게 돼요. 그 마이볼 한번 짜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투명하고 좀 쉽게 나오면 맑은 게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탁한 경우가 있어요. 치약같이. 그런 경우는 염증이 시작을 됐다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나오는. 그게 좀 안 좋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막혀서 안 나오면 그나마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온열 마사지나 아니면 이제 IPL 같은 걸 해서 녹여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완전히 그 샘 자체가 이제 죽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이보그라피라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마이범센의 어떤 소실 정도로 확인할 수가 있고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도 좀 볼 수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온찜질은 온도가 한 40에서 45도 정도 그리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할 때는 5에서 10분 정도 이게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고 너무 낮으면 아예 효과가 없고 그렇거든요. 수건 같은 걸 적셔가지고 전자레인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상품화된 걸 사서 일정한 속도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물에 적셔서 뜨거운 물로 하게 되면 이게 증발하면서 효과가 좀 금방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눈을 닦는 것들 제품화된 게 있거든요. 그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일단은 집에서 세수할 때 속눈썹 있는 부분을 좀 잘 닦아서 좀 해주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입구 쪽에 막힌 질성분 살짝 녹기 때문에 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온찜질하고 이러는 것들도 큰 일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해주시고 또 감염됐는지 좀 확인해야 돼요. 그때는 티트리올이라고 사용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약물 치료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데 저용량 미로사이클이라든지 도사이클을 2주에서 한 달 이상 먹는 경우가 좀 있고요. 지질봉황 인공 눈물이나 연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리포직도 있고 세라마이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완벽하진 않아. 그래서 레스타시스나 아이커비스를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따뜻한 찜질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짜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IPL이 지금 가장 많이 좀 효과가 좀 좋다고 돼 있어요. 리피플로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서 한 번 할 때 뭐 5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현실성이 좀 없고요. 비정상적인 혈관을 제거해주기도 하고 염증을 감소시키거든요. 마이범센 분비물의 질을 개선해줘요. IPL 자체는. 그런 딸기코라든지 피부에 혈관이 생긴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효과 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 MGD 치료 중에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우수한 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눈물샘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적셔주고 여러 가지 중에 마이범샘은 여기 쫙 치약처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녹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정상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데는 많이 없어졌죠. 누락도 있고 여기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제품화된 것들이 있어요. 저런 것들을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일정 시간 이렇게 데워서 사용할 온도를 맞춰서 너무 뜨겁지 않게
하지만 너무 또 차갑지도 않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고 나서 보면 이런 걸 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좀 열리면서 배출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좀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제 IPL 아쿠아셀 레이저인데 이렇게 레이저가 여러 가지 필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빛의 파장에 따라서 도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590 이상을 보통 많이 쓰는데 아크네 필터는 여기서 이제 800에서 900 정도 빼고 왜냐하면 이게 색소에 많이 좀 침착이 되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희 병원도 하고 있고 보통은 아래를 많이 해줘요. 왜냐면 위쪽에는 이제 각막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뭐 특별한 각막 보호대를 넣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래쪽은 한 5번, 6번씩 하고 2번 손을 하는데 위쪽은 한두 번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약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 굉장히 좀 짧게 할 수 있어요. 뭐 한 5분 내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빠른 효과, 염증 완화 효과가 있고 이게 한 4번 정도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뭐 5번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사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IPL이 그럼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면은 마이보미암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입구가 막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걸 녹여주면서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정도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3단계에서 효과가 있지만 아예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3단계에서 효과가 약간 적다는 거. 그리고 다른 또 수성층이랑 점액층이랑 염증에 대한 것들하고는 약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보통은 그냥 눈이 건조하다 이 정도만 알지 자기가 몇 단계인지는 잘 모르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얘기만 들어봐서는 안건조증 증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뭐 뻑뻑해요, 건조해요, 이물감 있어요, 충혈돼요, 잘 안 보여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건데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고 현미경만 봐서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라토그래피 5M이라고 하는 그게 한 3분 내에 끝나거든요. 검사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물론 정밀 검사가 들어가면 좀 오래 걸려요. 인플라마트라이라고 해서 MMP9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검사 받기 전에 안약 같은 거는 병원에 넣고 가면 안 돼요.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는 아무도 드시면 안 됩니다.